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경기 지역 합격자입니다. 저는 장수생이에요. 1차도 여러 번 탈락했었고, 작년에는 최종까지 갔다가 최종에서 탈락을 하고, 올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뭐 합격 수기나 뭐 앞서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저만의 방법을 사용한 것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사범대를 나와서 주변에 같이 임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수랑 재수 때는 그냥 친구들이 직강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애들이 가니까 같이 따라 나와서 직강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데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또 피곤하면 졸 때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화장실 되게 많이 붐비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볼일 보고 나오면 수업이 시작돼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호수랑 재수 때는 그냥 뭐 열심히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직강 다녔었는데, 이제 삼수할 때쯤에는 나는 보니까 교수님의 말 토시 하나를 놓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놓치는 게 싫어서 나는 인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인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컨디션에 맞게, 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있는 인강을 선택해서 들었더니 그때 실력이 확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만드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또 막상 시작하면 막 예쁘게 제대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지 말자. 그 대신 심화책을 무조건 한 줄 한 줄 정말 꼼꼼하게 읽었어요. 놓치는 거 없이. 그렇게 읽어도 교수님이 되게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서 딱 하시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신마책을 꼼꼼히 하나씩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반에 막 10월, 11월 달 가면 심화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조급하니까 그냥 빨리 진도를 내가 빼기에 급급하니까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세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보게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상당히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믿고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읽자 하고, 거기에 조급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한 줄 한 줄 천천히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3월 문제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월 문제풀이를 보고 그 주에 바로 복습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면은 솔직히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진도 나가는 거 복습해야 되고, 또 그 문풀 복습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봤던 거 또 봐야 되는데 또 그 시간은 안 나고, 이래서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이, 교수님이 만드신 문제 중에서 어떻게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만드셨지 할 정도로 되게 좋은 문제들도 많고요. 심화책이 안 남아 있는데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오려서 A4 용지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심화책은 그 시험 끝까지 계속 보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영역 부분에 껴서 넣었어요. 그 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뺐다 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넣어서 심화책 공부를 할 때 그 문제풀이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서 시험 직전까지, 또 모고 문제도 좋은 거 있으면 오려서 붙여서 계속 심화 보면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는 제가 작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화책에도 이렇게 깊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솔직히 교과서면 학생들이 보는 건데 얼마나 깊은 내용이 있겠어. 솔직히 뭐 심화책보다 더 얕은 지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임용에서도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몰랐던 문제들도 많았고요. 또 2차에서
작년에 팸플릿이 나왔는데 교과서를 안 보니까 팸플릿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수업을 하는 것이 나왔는데 안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황해서 저 맘대로 막 어떻게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 올해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침 교수님이 또 교과서 반을 다시 열으셔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네, 봤었는데 이제 교수님 네, 봤었는데 저는 또 거기서 태블릿 PC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저는 이제 교과서를 다 담아서 이제 봤었는데 나는 1차랑 2차를 지금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과서를 봤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보면서 이렇게 교과서에는 중요한 그림 사진들도 되게 많고 심화에 없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시 볼만 하겠다. 또는 뭐 부메커, 뭐 팸플릿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걸 2차 때 봐야지 하면서 그걸 다 캡처를 해놔요. 태블릿 PC로. 그런 다음에 그 태블릿 PC 앨범에 뭐 중학교 지학사, 교학사, YBM 이런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한 걸 다 넣어놓고 뭐 심화책도 돌리면서 뭐 하루에 다시 제가 캡처한 거 뭐 지학사를 본다, YBM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과서도 되게 열심히 봤었고 2차 때도 생각보다 1차 끝나고 하실 게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시 막 그런 시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캡처했던 거를 가지고 계속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까지 했었고 또 답안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초수 재수 때도 저도 대충 읽고 빨리빨리 하는 성격 때문에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 중에서 놓치고 까먹고 안 쓰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줄일까 하다가 이제 지문에 뭐 묻는 게 있으면 이거 요구하는 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적고 그다음에 단순히 답은 이거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 지문 묻는 그대로를 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건데 이것은 이거다라고 길게 썼어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적는 과정에서 묻는 게 이거였지? 그러면 답은 이거지. 다시 생각하면서 적게 되고 또 그대로 적게 되다 보니까 실수도 적어지는 거예요. 빼먹는 것도 적어지고 실수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실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특히 묻는 문제가 되게 묻는 게 적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안지 적었을 때 2줄, 3줄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지문도 있는 그대로 쓰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확실하게 안다고 싶으면 정말 뭐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알려주듯이 최대한 많이 자세히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4줄 꽉꽉 채워서 적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디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험자분들이 정답 처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1차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악 전공인데요. 이제 피아노를 중학교 이후에 쳐본 적이 없어서 피아노는 정말 아예 못 쳤었어요. 그리고 코드가 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코드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코드가 뭔지 알겠구나 이제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뭐 실력이 쑥쑥 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다니시는 거를 그래도 배우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1차에서도 이제 코드 문제가 곧잘 출제되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솔직히 내가 피아노 전공도 아닌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피아노 좀 못 치면 어때? 그냥 어느 정도 치고 노래도 그냥 음정 맞게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부르면 점수 주겠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확 늘 수도 없는 거고 다 감안하시겠지라는 좀 아니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최종에 갔었을 때 김효근의 첫사랑을
뽑았었는데 제가 그거 연습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쳐보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노래는 불렀었는데 반주를 거의 무반주다시피 막 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점수는 당연히 낮게 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2년째고 두 번이나 두 번째 해나 쳐봤었고 그리운 금강산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잘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2차 때 가니까 너무 떨리니까 손이 진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다양한 반주 패턴도 뭐 매끄럽게 치진 않았지만 다양한 반주 패턴도 사용하고 뭐 작년에 무반주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잘 나오겠지. 나 노래도 좀 자신 있게 그래도 떨리지만 잘 부른 것 같고 반주는 작년보다 그래도 훨씬 잘 친 것 같고 그래서 점수 좀 그래도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실기 피아노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민요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뭐 어느 부분에서 깎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차가 그냥 이제는 그냥 무난히 어느 정도 치면 되는 수준이 아니구나. 정말 1차만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긴장하시고 열심히 잘 꼭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요도 빨리 안 배우셨으면 빨리 배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1차에 이제 민요 파트도 있으니까 빨리 미리 배우시면은 1차 공부하시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고 단소 같은 것도 뭐 내가 생각하는 지역이 단소를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1차에서 식임새 같은 거 그냥 선생님 뭐 보름, 한음이, 보름 이렇게 외우면 막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단소를 배우면서 직접 해보면 확실히 금방 습득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요나 단소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좀 빨리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이랑 면접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발표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막 누구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게 너무 겁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래서 정말 실기보다도 더 끔찍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야였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수업 실현은 1차 끝나고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 무조건 그 기간 내에 2개씩은 최소한 해서 하려고 했고 이제 경기 지역은 구상이 2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한 15분 내에 구상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10분 동안은 실제 들어간 것처럼 계속 리와인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분 내에 구상을 하고 10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다른 교과 선생님이랑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실기 과목도 있지만 다른 교과목들은 실기 과목이 없고 수업 실험과 면접 2가지로만 단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깊이가 달라요. 정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제가 스터디를 했었을 때 한문 교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고 뭐 시책이나 면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할 정도로 계신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녹음하거나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도입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이런 분야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라면서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면접 책이랑 스터디 했던 거. 스터디는 또 코로나 상황이긴 했었는데 줌으로 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좀 대면으로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했고 그 이제 복습하는 것과 면접 스터디 책을 해서 뭐 학교 폭력 또 학부모 상담 이런 분야를 이제 포스트잇에 적고 다 한 곳에 모았어요. 뭐 책 여기서 이런 거 면접책에선 선생님들이 이런 걸 얘기했었지 하면서 다 적어서 제가 보기 쉽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단권화를 했고 그것을 이동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차 갔을 때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책을 들고 가서 뭐 8시 40분인가 집합을 하면은 바로 가방을 내고 제가 시험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예 못 봐요, 책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들고 가서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못하고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공부 많이 안 하시고 뭐 시험 삼아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못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 그 당일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더 맞는 문제가 나왔는가, 또 그 당일날 실수를 얼마나 덜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내가 조금 천천히 가는 거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리게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요랑 피아노. 저 피아노는 제가 올해 2번 코드 반주 바뀐다면 했을 때 저는 1월부터 2년 동안 매주 받았어요, 피아노는. 네, 매주 했는데도 실전에서 떨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하시길 추천드리고, 민요는 솔직히 제가 장수생이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1차 합격하고 갔던 것 같아요. 1차 합격하고 갔어도 충분히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